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대신 향후 자산 축소와 추가 금리 인상 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에 이르면 9월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기 시작하고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7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대신에 이르면 9월부터 자산 축소에 착수하고 12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1 내지 1.25%에서 동결한 대신에 4조 5천억 달러로 불어나 있는 보유자산을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하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를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과 6월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7월 회의에서는 동결할 것으로 널리 예상돼 왔습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3차례 단행을 예고해 놓고 있어 앞으로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안 추가 금리 인상은 보유자산 축소부터 실시하고 12월에나 단행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대체로 내다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대신 연준은 이르면 9월부터 보유자산의 축소를 개시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관측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연준은 주택시장 붕괴와 금융위기, 불경기 등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채와 주택담보채권 등을 대거 매입하고 그만큼 돈을 시중에 풀어왔는데 이제는 정상화됨에 따라 보유자산 축소를 통해 돈을 걷어들이려는 겁니다. 연준은 통상적으로 9천억 달러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무려 4조 5천억 달러까지 불어나 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현재 보유 중인 채권 중 만기가 돼 돌아오는 원금의 재투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로 시작하면 처음에는 매월 100억 달러씩 축소하고 분기마다 월 축소액을 늘려 최소 200억 달러, 최대 500억 달러씩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자녀를 둔 불법 체류 부모들까지 체포되면 선처 없이 추방시키고 있어 가족을 이별시키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수년을 살아오며 미국 시민권자 자녀까지 두고 있는 불법 체류 부모들까지 선처 없이 추방시키고 있어 비인도적인 가족 이별의 고통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검사가 재량으로 형사 범죄 없는 장기 불법 체류자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 체류 부모 등에 대해선 사전에 추방 유예를 합의해주고 이민법원에서 최종 처분받게 조치해온 권한 행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검사들은 이민 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선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 체류 부모들까지 거의 선처 없이 추방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더라도 연방 검사에 의해 재량으로 추방당하지 않아온 형사 범죄 없는 장기 체류 불법 이민자들, 특히 시민권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 체류 부모들이 대거 추방돼 자녀와 떨어져야 하는 가족 이별의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연방 검사들은 오바마 시절의 지난해에는 매월 평균 2,400건씩 추방 유예 합의 결정을 이민법원에서 최종 처분받도록 조치했으나 트럼프 시절인 현재는 월 100건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재판 통계를 추적하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 트랙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이민법원에서 최종 종결 처분된 연방검사들의 추방유예 결정 건수가 월 평균 100건 이하로 오바마 시절 2,400건에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무차별 추방 정책에 따라 미국서 10년 이상 살아오며 미국 시민권자 자녀까지 두고 있는 불법 체류 부모들이 출범 차트인 올 한 해 8만 명이나 추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에도 불법 이민자 추방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에는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이 8만 3천 명이나 추방됐다가 2015년에는 3만 1,400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12년 수준으로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부모들이 추방되면 시민권 자녀들은 일단 부모를 따라 미국을 함께 떠나거나 미국 내 친인척, 심지어 보호시설에 맡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공화당이 오늘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오늘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대해 표결해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48석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에 반대한 가운데 52석인 공화당에서 7명의 상원의원이 이탈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케어를 대처하는 이른바 대체 입법 없이 오직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미국 건강보험법 AHCA 법안을 마련했으나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대체 입법 없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달 22일 99년 만에 해가 달을 품는 개기일식 천체쇼가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대낮에 태양이 한동안 사라지는 현상이죠. 개기일식이 잘 보이는 주의 숙박비는 당일 하루에만 $1,000에 육박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안경과 티셔츠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21일 남가주를 포함해 전국 수백만여 명이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미국 대륙에서 예정된 개기일식이 지난 1918년 6월 8일에 이어서 무려 99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한인들도 이번 개기일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기대가 되죠. 인터넷상에서 보는 거와 같이 그렇게 과연 보일까? 저는 아예 전날 밤에 호텔 방을 하나 예약을 했어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평생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개기일식이 잘 보이는 지역 호텔들은 이미 예약이 끝났고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일 하루 방 렌트비는 $1,000에 달하고 아이다호 지역 한 주택은 하룻밤 묵는 데만 $2,000, 오레건주에는 $7,500에 육박하는 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비싼 방값에도 여행객들이 몰려들자 일부 호스트들은 주택 뒷마당에 텐트까지 설치해 절반 가격을 받고 투숙객들을 받는 진풍경까지 펼쳐집니다. 온라인 업체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기일식용 안경은 $20, 티셔츠 $9를 비롯해 우주 모양이 새겨진 타투나 자석, 엽서 등 기념품 구입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밸리 지역에선 개기일식 이름을 붙인 새로운 와인이 출시돼 3병을 묶어 만든 한정판이 $88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연방항공우주국 나사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기일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이번 일식은 다음 달 21일 오전 9시 5분 오레건주 링컨 해변에서 시작해 아이다호,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등 48개 주를 횡단해 오전 11시 46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막을 내립니다. 개기일식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곳으론 일리노이주와 켄터키주 일부 지역이 선정됐는데 개기일식이 무려 2분 40초 동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나란히 서면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은 1년에 두세 차례 볼 수 있는 부분일식과 달리 대낮에는 어둠이 깔리게 되며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는 코로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나사는 개기일식 관측에 태양 안경 착용이나 짙은색 셀로판지 이용이 필수라며 특수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망원경이나 일반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바로 보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RK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